입시를 묻다 피기맘. 입시뉴스 오늘은요, 성적 강세 보이는 자연계열 학생 무전공에서도 두드러질까라는 주제로 입시뉴스 진행합니다. 이혜웅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대학 신입생 성적을 봤더니 자연계열 학생이 크게 앞섰습니다. 21일 종로학원이 어디가에 공개된 2024학년도 대학 학과별 합격 점수를 분석을 했고요. 학과별 70% 컷 성적을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수시 모집에서 전 과목 내신 평균이 1.0 등급 이내인 학생은 81명으로 모두 자연계열 학생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내신 합격선이 1.1등급 이내라고 발표한 학과에 합격한 인원은 432명, 이 중에 419명이 자연계열, 인문계열은 1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내신 2.0등급 이내는 72.6%, 2.5등급은 68.7%, 3.0등급은 62%, 4등급은 61.2%가 자연계열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정시도 수능, 국어, 수학, 탐구 영역 100분위 평균 96점인 학과의 합격자 2,900여 명 중에 88.4%가 자연계열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전공 선발에도 자연계 강세가 예상된다라고 분석을 종로학원에서 했는데요. 2025학년도 입시부터 대폭 확대된 무전공 선발에서도 이 경향 이어질 전망이라고 보면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중점관리 73개 대학은 28.6%를 무전공 선발로 하게 된다. 수도권 51개 대학은 문이과 구분 없이 뽑는 유형 1 선발 비중을 13.1%로 확대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 자연계 강세를 예상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께서 수능뿐만 아니라 학교 내신에서도 자연계열 학생이 상위권에서 중위권에 이르는 전 구간대에서 인문계열 학생을 크게 앞서고 격차도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했고요. 무전공 선발 합격 결과에서는 인문, 자연계열 불균형이 크게 나타나는 대학, 학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네요. 뭐 이거는 새로운 뉴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미국 인구가 한국보다 많다가 비슷한 뉴스일 것 같은데 뭐 나름 이제 숫자들을 이걸 다 카운팅 하신 거죠. 이거는 그 수능 성적 공식적으로 평가원이 발표한 거 아니고요. 그다음에 각각 교육청들이 우리 동네는 전체 고3들 성적 해봤더니 이과가 이만큼 많더라. 이게 아니고 뭐 어디 가지고 한 거예요? 어디가에 나온 합격 커트라인 50%, 70% 컷. 특히 이제 70% 컷을 활용했다고 하니까 70% 컷으로 1.0을 끄는 게 대부분 의대겠죠. 그런 데를 의대잖아. 네. 문과가 없잖아. 없죠. 이제 그런 걸 어쨌든 비교해 보면서 81명 나왔고 뭐 1.1 이내가 몇 명이고 이제 그거를 합격생이죠. 물론 1.1로 떨어진 친구는 그럼 억울하잖아. 그쵸. 자기도 1.1인데 그런 게 반영이 안 되니까 1.1로 떨어진 친구도 있겠죠. 의대 6개 다 냈는데 최저를 못 맞춰서 다 떨어졌다.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으니 1.0에도 떨어지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요. 어쨌거나 여기 그래서 경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압도적으로 이과 학생들이 많다 이런 거는 근데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정시에서 수능 저것도 어디가에 발표된 거죠. 국어, 수학, 그 다음에 탐구 영역 100분위 평균이 96%. 저긴 점이라고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점이라고.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96%인 학과의 합격자 중에 2,960명 밖에 카운팅이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저 96% 이상이면 훨씬 많아야 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88.4%가 자연계열이다. 이거를 이제 표본 집단처럼 이제 발표를 한 건데 사실은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리고 저는 애초에 자연계열, 인문계열 이렇게 구분하는 게 좀 모순이다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보면은 수능에서도
인문계열, 소위 과거에 우리가 문과라고 불렀던 친구들 중에도 미적분을 하는 친구 많거든요. 그다음에 그 이과라고 불렀던 친구들 중에도 사탐을 하는 친구, 그렇죠. 요즘 또 사탐론이 유행이랬는데 그런 친구가 많으니까 도대체 여기는 이제 기준을 저걸로 한 거겠죠. 그 학과 대학의 소속이 자연계열이냐 아니냐로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자꾸 문이과라고 얘기하는 건 좀 맞지 않는 시대적 흐름이지 않을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무전공은 애초에 전공이 없잖아. 아니 무전공이라고 놓고 왜 자꾸 문과 이과를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무전공을 만든 취지는 너무 그 아이들이 진로 적성 탐색도 미숙한 상황에서 강제로 19살 나이에 뭔가를 결정해서 들어가는 리스크를 좀 줄여주고, 그 다음에 현대사회는 특히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사실 평생 직장 이런 거 없잖아. 평생 직업도 없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공부를 좀 하고 유연하게 대응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무전공을 기껏 만들었는데 여기도? 막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2024년인데 아직도 넌 뭐 충렬공파 몇 대 손이니 이런 거 따지는 거 비슷한 거죠. 그러고 있는 거죠. 사실은 뭐 냉정하게 무전공이라고 하면 그 대학이 어떻게 뽑든 자기가 아직 결정 못했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범주 내에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유형 1이라고 하는 거고, 유형 2는 계열 구분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공과대학 내에서의 무전공. 그러면 이 친구들은 공대만 갈 수 있어. 뭐 그렇게 좀 그래서 1과 2로 나눠 놓은 거고, 특히 유형 1에 가는 친구들은 본인이 문과인지 이과인지 헷갈리는 친구도 많을 거고. 융합형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문이과를 없애고 자꾸 아이들한테 미래 교육의 차원에서 과거의 문과 이과 그 틀과 굴레를 없애려고 하는 거는 자기가 그거를 해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한국에서는 없거든요. 이제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건데 자꾸 이거 나누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에서 뭐 이과 침공 이런 것도 없애야 될 용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사탐런 한 친구는 문과예요, 이과예요. 그 다음에 뭐 문과인데 미적분 선택한 친구는 뭐라고 해요? 애초에 무리하게 자꾸 폐기된 규정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학별로 발표한 거 보면은 핵심 과목, 권장 과목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핵심 과목을 했냐, 권장 과목을 했냐가 훨씬 중요한 거지. 그러면 생명과학 계통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대학의 권장 과목이 수학은 문과 거만 하면 돼요. 수원, 수투까지고 그다음에 오히려 과학에서 생물1, 생물2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문과 학생이 사회 안 하고 나는 생물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존재하고. 그런 측면에서 자꾸 그 과거의 틀거리로 이걸 구분하는 건 좀 맞지 않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수시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올해 하나 우리가 유의해야 될 건 이 무전공이 어쨌거나 지금 현실적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무전공이라고 하는 건 그 아이들 중에 보면은 1학년 때부터 진로를 막 탐색했는데 이 진로 탐색이 한국이랑 조건에서 되게 좀 약간 코미디 비슷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1학년 때 기계공학을 하려고 막 생각을 했고 2학년까지 했는데 3학년 되면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럼 이 지나간 건 어떻게 해? 예를 들면 내가 핵심 과목 중에 나는 기계공학 갈 거 위주로 해놨는데 갑자기 나는 화학과를 가고 싶어, 화공 관련된 걸 하고 싶어졌어. 그러면은 앞에 어떡하죠? 이제 이런 혼란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대학들의 핵심 과목을 보면은 되게 범위를 좁혀놨어요. 그러니까 무전공이 아니더라도 공통이 되게 많아진 거고 3학년 때 일부 달라진 게 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전교 10등을 했는데 그러면 전교 10등이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 이렇게 6개를 쓰고 싶잖아. 나는 처음에 기계공학이었는데 전교 10등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선생님하고 3학년 때 이맘때 이제 1학기 끝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야, 우리 학교가 3년간 서울대는 4명 갔는데 기계공학은 2등, 3등이 주로 갔다.
너는 10등이니까 만약에 서울대를 내고 싶으면 기계공학을 내면 우리 학교 지금 안 3등이 될 수 낸다는데 안 될 것 같다. 이거 바꿔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어디 내죠, 선생님? 낮춰서 뭐 그럼 이렇게 여기 낮춰서라는 게 웃기죠. 낮춰서 왜냐면 전공 적합을 그럼 왜 했어? 그러다 갑자기 기계공학을 하던 애를 야, 너 안 되겠다. 산림과학부 같은데. 기계가 필요 없는데. 전 뭘 했죠? 그러면 이 친구는 다 무시하고 여기를 내야 되는 거고 연대고대를 내려고 봤더니 연대고대도 기계공학은 이미 여기 서울대 기계공학을 내려고 했던 친구가 또 연대도 내겠죠. 기계 내고 고대도 기계 내는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이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 사유를 얘기합니다. 야, 우리 학교는 사실 서울대가 이름을 아는 브랜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의 입시 결과로도 10등이 연고대 기계공학을 간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어떡하니? 그럼 연대도 지구환경과학부나 뭐 이런 걸로 좀 바꿔서 도시공학 이런 걸로 좀 바꿔서 내면 어떻겠니?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소설을 쓰는 거죠. 뭐 기계인데 도시 생활에는 기계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넌 이걸 해봐도 되지 않니? 이런 거를 끼워서 녹여 쓴다. 뭐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실제로 이 친구 입장에서는 어디를 내야 돼? 무학과를 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무학과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어설프게 아이들한테 입학하면 3월에 뭘 결정해, 동아리도 결정해야 되고 여름방학 되면 선택 과목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너무 빨리 저는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바뀔 수도 있고 성적 때문에 거기를 못 갈 수도 있는 친구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더 많을 것 같아요. 거의 뭐 70% 이상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는 또 아이들한테 그러면 우리 인생은 전공 적합이 중요하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를 포기하고 건대 기계공학을 내면 되지 않겠니? 건대까지 가야 돼요? 이거는 또 그러니까 실제로 입시는 생물이기도 하고 아이들 생각도 아직도 17부터 19살까지가 고1부터 고3인데 애들의 생각도 얼마나 유연하게 변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당연히 얘네들이 가가지고 고민할 만한 여지를 저는 솔직히 수시에서는 한 반 정도는 무전공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유형 2를 조금 더 넓히고 그 계열별로 진행되는 유형 2 같은 경우는 뭐 요들도 반반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아이들한테 너무 자꾸 옛날식으로 틀을 씌워서 너는 중학교 때부터 진로를 정하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어려워요. 어른한테도 어려운데요. 고2들도 성적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 건데 중학교부터 난 진로를 정해 이런 건 사실은 시대에도 뒤처지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너무 입학사정관 전형이나 학종을 하면서 진로 적합성, 전공 적합성을 너무 일찍부터 좀 이렇게 강요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유연성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발휘하고 실제로 학종은 우리 뭐 농담이지만 어느 한 분야를 잘한다는 건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타고난 소질이 있는 거고 관심이 있어 꽂혀가지고. 근데 아이들이 기계공학에 꽂혔다가 컴퓨터에 꽂힐 수도 있는 거고 개미에 꽂힐 수도 있잖아. 그러면 아이들이 어디에 꽂히는지를 조금 더 그 기간을 좀 넓게 해서 오류를 줄여줄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가는 게 현재 상태에서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혜영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